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왕상환입니다. 선거 때면 흔히 있는 일인데 특정 후보에 대한 정치권과 언론의 의혹 제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나경원법, 정봉주법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논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선거 때 잇따르고 있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죄의 처벌을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그 기준을 완화할 것인지 여부로 정리할 수 있을 텐데요. 특히 올해는 4월 총선은 물론이고 12월 대선이 있는 해여서 정치적으로 무척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는 생방송 심야 토론에서는 이른바 나경원법, 정봉주법으로 대변되고 있는 허위사실 공표죄의 기준을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근본적인 주장은요, 나쁜 주장에 대한 가장 적합한 구제 수단은 좋은 주장이다, 이겁니다. 좋은 주장으로 나쁜 주장을 물리쳐야지, 말 대 말로 싸워야지, 말을 법이나 규제나 억압으로 다스리고 통제하려는 발상 자체가 지극히 전제적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사실 정봉주법도 없고 나경원법도 없습니다. 다만 정봉주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얼마나 억압하고 있는가, 그래서 각종 개정 법률안이 나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를테면 어린아이들에 대한 성폭행 사건이 강화되었을 때 전자팔찌를 붙이자, 강화하자, 이런 때 그 어린아이 이름을 잠시 붙여가지고 누구누구를 위한 법, 누구 법, 이런 취지지 정봉주 자체를 위한 법은 없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와 시민과 그다음에 반대파와 소수자를 위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 법은 있을 뿐이죠. 마찬가지로 나경원법도 없습니다. 나경원법은 제출되지도 않았습니다. 언론들이 네이밍 행원, 이름 붙여놓은 법은 있지요. 그 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좀 더 규제하고 법의 개입을 강조하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토론의 쟁점, 이것은 제목에 나와 있듯이 표현의 자유를 강화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규제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저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주고 완화시켜주고 이게 옳다는 입장입니다. 반론드리죠. 첫 번째로 정봉주법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왜냐하면 우리가 정치적 프레임으로 정봉주법이라고 정치적 목적으로 잠시 붙일 수는 있는 거죠. 그렇지만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안 이름은 잘 아시잖아요. 정개특위 간사실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고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고 형법 개정안이잖아요. 그 법 자체를 정봉주법이라고 이름 붙일 수는 없는 거고 법 자체에 그대로 등록할 수 없는 건 잘 아시죠. 그러니까 정치적 프레임을 짜기 위해서 정봉주 사건이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정봉주법이다, 이런 정치적 주장이 일환일 뿐이죠. 법과 정치는 구분을 해야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를테면 혼인빙자 간음죄가 있다가 위헌 판결을 받아서 없어졌다거나 법이 개정됐다 그러면 그 사람들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됐을 때는 그 법의 취지를 살려가지고 다 풀어주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공직선거법에서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고 확대하는 쪽으로 했다 그러면 정봉주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만 민주당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걸 강조할 필요는 있었겠죠. 굳이 쓸모없는 규정을 거기다 집어넣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정치는 정치란 말이에요. 법과 정치는 구분하자 이거죠. 예. 박근혜 대표가 BBK 사건으로 고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제와 조사를 받을 것이다. 대단히 환영합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조사를 받으리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남죠. 사실 BBK에 대한 문제, 이를테면 박근혜 대표 발언을 그대로 인용을 하자면 사실 제가 두려워요, 지금 이 발언하기가.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지금 법 하에서는 야, 너 허위인지 아닌지 알아? 몰라?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걸 수 있습니다. 이런 토론 자체도 제가 내 검열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하여튼 그때 정확한 멘트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BK 사건은 5,500명의 투자자에게 1,000억 원대의 피해를 입혔고 피해를 본 사람이 자살까지 했던 사건이다. 그 다음 BBK 실제 주인이 우리 당의 후보라는 비밀 계약서까지 있다. 차명 계좌의 위장 전입에 위증교사 금품 살포 거짓말까지 했다. 이런 식으로 대단히 직설적이고 노골적으로 상대방을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 왜 정봉주 의원은 4년 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이미 확정 판결까지 끝내고 감옥에까지 가 있는데, 누구는 감옥까지 가 있는데 4년 동안 뭐 하다가 이제 와서 수사를 개시하겠느냐 이 말이죠. 이 불평등성에 대해서, 이 억울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심과 2심 때는 가만히 있다가 대법원 확정 판결 끝나니까 당신 그러는 거 아니냐. 낙검수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저희들은 역으로 생각합니다. 낙검수 때문에 도리어 정치적 탄압을 당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심, 2심 때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끝난 다음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법률심이니까 대부분까지는 끝까지 투쟁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도저히 안 됐다 그러면 법 개정도 해볼 수 있는 거고 정치적 공방도 벌일 수 있는 거고 이게 대한민국 정치 구조죠. 저는 보수 종이신문의 위기를 이런 식으로 전가하는 거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요. SNS에서 허위 사실이 올라가서 교정되는 시간과 비중, 그 다음에 종이신문의 잘못된 보도가 올라가서 교정되는 시간과 비중, 어느 쪽이 앞설 것 같습니까? SNS가 훨씬 빨리 교정되고 빨리 진실을 발견해 갑니다.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나쁜 주장에 대한, 나쁜 보도에 대한 가장 적합한 구제수단은 좋은 보도고 좋은 주장입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주장하시는 두 분의 가장 일반론은 어디에서부터 저와 다르냐면요. 흑색 선전, 허위 선전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서 저와 크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를테면요. 이회창 후보가 병풍 사건 때문에 패배했을까요? 그 다음에 나경원 후보가 피부과 1억 원 때문에 패배했을까요? 자, 그렇다면 큰 요인이 됐죠. 이명박 후보는 왜 BBK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에 대한 이를테면 한나라당 주장들 허위 사실에 대한 그런 막 대단히 심각한 주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후보가 승리했을까요? 이건 사람을 믿어야 돼요. 다른 믿어야 부분에서의 돼요. 아주 대폭적인 실패가 요인이 저는 됐죠. 대중들의 신뢰, 집단지성에 대한 신뢰가 저는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극단적으로 위험한 거 하나만 지적할게요. 우리가 지금도 대단히 위험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는 한국적 민주주의의 특수성을 주장했던 과거 독재 정권의 사례들입니다. 뭐가 특수합니까? 표현의 자유, 말과 글의 힘이 왜 한국과 미국이 달라야 됩니까? 왜 보장수단이 달라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문자공화국을 살아갑니다. 말과 글은 그야말로 세계적인 표준이고 여기에 대한 규제 완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오직했으면 유엔 인권위원회가 야 제발 한국이요. 선거 때 비방하고 상대방을 이런 것 가지고 너무 강하게 처벌하지 마라. 명예훼손죄 좀 폐지해라. 이런 공고를 내렸겠습니까? 민사상 손해배상 액수의 문제를 강화하는 문제와 형사처벌은 연동될 이유가 없어요. 따로따로 하면 돼요. 형사책임의 문제는 삭제하되 민사책임을 좀 더 반영을 해서 금액을 올리면 되잖아요. 왜 근데 그걸 그렇게 똑같이 연동시키냐는 거. 됐어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너무 오래 하셨어요. 제가 지금 뭘 답변해야 될지 잊어버렸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002년 대선 병풍 말씀하시는데 그 의혹은 여전히 잠재된 불씨입니다. 키 1m 79에서 45kg? 저는 아직도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 언론기관의 표현의 자유는 그토록 보장을 하면서 우리 판례나 법원이 왜 한 개인, 시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언론기관만큼 보장해 줄 수 없을까요? 언론기관이 그런 특수한 지위, 강고한 법률적 보호를 받아야 되는 이유와 시민은 그런 주장에 대해서 늘 의심받아야 되고 시민의 주장은 늘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고 검증을 받아야 되고 검열을 받아야 되고 이거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물론 역설적이지만 저도 제갈 물려놓고 싶어요. 저도 악플에 시달려요, 때로는. 그 다음에 도저히 의도하지 않은 검증에 시달려요. 옛날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그대로 놔두면, 자, 내가 불편하니까 그걸 규제해버리면 되겠어요? 자, 공직자에 대한 검증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소수파나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답변을 할 의무는 공직자의 기본 의무이자 권리입니다.